익절의 기술 시간입니다. 시장이 올라야 익절을 하지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빠른 매매를 한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이 안에서 개별 종목들 수익을 챙겨가는 과정 꼭 보시면서 여러분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그동안 종목별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자, 어떤 특정 종목을 사서 지금 진득하니 가져가는 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난주 마찬가지였지만 다우지수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어제도 마찬가지로 연일 원의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손절매를 해야 될지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물타기 또는 이 포지션을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텐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앞서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지수 일단 그동안의 3,000포인트를 지지 가격대로서 유지를 해왔지만 현재부터는 저항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스로 900포인트대를 잡아주긴 했지만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900포인트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기준 3,0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 그와 함께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900포인트대를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시장의 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FOMC 다음 주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 체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네. 추가적으로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수와 연동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목군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종목군들 대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좀 급락을 하였고 최근 들어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지수 연동되는 어떤 관점에서도 직접적인 그리고 관심 있게 한번 주가를 추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서 말씀 주셨던 종목으로 저희가 많은 수익을 챙겨왔었는데 그들 종목군에 대한 시각도 바뀌신 건지 잠시 후에 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익절이 필요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장에서 이 종목은 이제 슬슬 수익을 챙겨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엔리능률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테마주죠. 네, 테마주죠. 사실 저도 주식을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한 3, 4번, 4, 5번 정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파평 윤씨 테마라고도 부를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도 좀 나타나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어떤 차트상으로 본다면 연이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타 종목군들 같이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윤 씨의 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략 한 80%가 파평 윤 씨라고 합니다. 즉 임원 또는 경영진 그와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상 급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시가총액에 따른 어떤 개별 급등주, 세력주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돌이켜 보신다라면 시가총액 규모가 500억, 많게는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 물량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동종목은 일단 오늘 윗골을 길게 단 상황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일단은 선수들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즉 주린이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혹여나 추가적인 급등이나 또는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무리하게 보유를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고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짧게 끊어치는 매매 정말 말 그대로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평 윤씨 테마 들어보지 못한 테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느 한 자리에 간다고 쳐서 또 밀양박 씨들을 끌고 가겠다 좀 말이 안 되는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를 내가 어떻게든 잘 먹을 수 있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건데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쿠팡 관련한 종목. 이제 쿠팡 상장이 코앞인가요? 그렇죠. 3월 11일.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모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 $30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세가 그렇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거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앵커님께서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미확인 정보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보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그것이 실제 기사화가 되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어제, 그제 또는 지난주 포함해서 오늘까지 몇몇 제약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간에 떠들던 소문이 실제 기사화가 되었을 때 실제 상승폭 크지 않지만은 되려 주가는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KCT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어떤 미국 시장이 상장한다는 이슈만으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동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재료 소멸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종목이 혹여 내가 고점권에 내가 추격 매수를 했건 보유를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추가적인 어떤 반등세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포지션을 청산 또는 수익이시라면은 과감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평가 수익 1,000만 원을 확인했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수익이 그럼 400만 원이라도 꼭 반드시 챙기시는 그러한 전략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CTC도 익절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희 시간에 나왔던 추천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들 중에 빨리 수익금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 사인이 나온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꼭 오해 마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익절 사인을 주실 종목이 포스코케미칼. 시장에선 요즘 포스코그룹주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소위 이제 테슬라 의해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년간, 2년간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내연 기관 차량, 완성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해도 테슬라 시가총액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테슬라가 지금 현재 주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가장 먼저 기술주들, 그동안에 버블론이 제기되어 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상 시가총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증발된 시가총액 규모만 하더라도 우리 돈 약간 2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증시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또 그 안에서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동종목 그래서 이익 실현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은 일단 포지션을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와 연동성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후보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장중에 실제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장중에 어떤 시장을 보신다면 어떤 체결창 또는 수급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코스닥 900, 코스피 3000을 위로 해서 또 다시 회복을 보인다면 지수와 연동을 보이는 이 종목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저희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시간에 언급이 됐고 그걸로 익절의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SFA 반도체 단기간에 저희 40% 넘는 수익을 이익금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예, 정말 많이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연이은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어떤 지수와의 연동성을 보였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이 종목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본다면 지수의 어떤 급락, GME 사태 때의 어떤 급락 또는 지수의 어떤 박스권 내에서의 하락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발생했을 때 시장 반등 국면에서 가장 먼저 빨리 반응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적인 특징을 보게 된다면 실제 지금까지 모멘텀을 유효하지만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아직 적절하게 유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 종목을 투자를 하셨거나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기관 또는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전형적인 수급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아직까지 이슈가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와의 어떤 연동성을 고려하셔가지고 향후 조정 국면에서 말 그대로 외국인 또는 기관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매매 전략 다시 한번 펼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얘기해 주셨고요. DPC도 볼까요? DPC는 2월 23일 유망주였습니다. 보유자분들에 대한 대응은요? 네, 일단 제가 당시에 11,000원의 손절선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교롭게도 며칠간 계속적으로 11,000원대 가격을 유지를 해주면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지는, 많은 분들이 네.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2월 24일자 기준으로 시장의 어떤 움직임, 즉 코스피 또는 코스닥과의 어떤 그래프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시장 어떤 상승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와 연동성을 보였던 종목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에 따라서 시장보다 약하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포지션을 청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분들, 최측근분들조차도 해당 종목은 청산을 이미 하였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동사 같은 경우 11,000원대 가격 혹여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11,000원대 어떤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철저한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PC 일단 손절 라인 가격에 딱 걸쳐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일단 시장 분위기상 지금으로서는 고민되는 이 시점에서는 청산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유망주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시기에 이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 개념으로 언급을 한다라는 게 어려운데 한세실업이요. 네, 일단 한세실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네. 의류 쪽에. 네, 의류 쪽.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마트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보는 이제 갭 또는 캐빈 클라인 또는 H&M 기타 등등. 제 개인적으로는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스파 브랜드와 유사거나 그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슬릿 의류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증대 가능성.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 신세계, 현대백화점, 더 나아가서 뭐 화증인더스트리 또는 한세실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한 또는 시장보다는 그래도 덜 빠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일단은 결정적으로 소비, 즉 매출의 증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고가가 경신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시장과의 디커플링,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반등,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간의 연이은 집중적인 매수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철저히 외국인 또는 기관에 개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수급이 정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종목 선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만 원 기준 손절선을 잡고요. 2만 원대라는 것은 동종목이 실제 어떤 추세를 그려줌에 있어서 어떤 상승 또는 하락을 보여줌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적인 지지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본다라면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소위 이제 라운드 피겨, 즉 해당 가격은 정확하게 지지 또는 그 가격을 돌파할 때는 해당 가격대가 소위 말하는 이익 실현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 가격대로서 명확하게 가격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수급 화면 역시 마찬가지로 앵커분 계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관의 연이은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의 집합적인 어떤 매수가 좀 발생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을 능히 오랫동안 관찰해 보신 분은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시장이 밀림과 동시에 주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가담해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동종목은 일단 21,000원 기준으로 그 밴드 가격 내에서의 어떤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보시길 바라겠고 손절선 2만 원 제시해드리겠으며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재희 어드바이저님 혹시 한섬을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검색을 해주세요. 네. 한세실업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한섬도 한세실업과 이 동일한 그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섬의 수급을 봐도 기관 수급이 나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또 의류주의 대표인 한섬인데 왜 한섬이 아니고 한세실업인지. 저는 주식을 거래할 때 특정 종목을 그냥 돌려보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HTS를 켜놓고 네.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이런 식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종목을 2, 3일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수급이라든지 장중 체결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주고 받쳐주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된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세실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류주 내에서 또 대표 종목군으로 꼽히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한세실업 손절가 2만 원 대응하고 목표 주가 2만 6천 원 잡고 살펴보자. 오늘의 유망주로 골라주신 만큼 저희 잘 보면서 이 익절의 기술을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또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일단 마감가로 놓고 봤을 때는 오전장 대비 확연하게 나아진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안정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업종 차별화가 계속될 겁니다. 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하지만 차분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나누시면서 전략 정립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